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스포츠와 인도주의 모두 정치 군사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물론 원칙과 현실 사이엔 괴리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스포츠 정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탁구 선수들이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압록강 주변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주일 미군의 작전권이 부여됩니다. 한반도와 대만 등 영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치입니다. 독일은 평택에 본부를 둔 유엔사의 회원국이 됐습니다. 네, 우리 올림픽 대표단도 파리에서 굉장히 기대 이상의 선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기분 좋은 소식이 계속 들어오던데 북한 선수단 메달 소식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탁구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예, 북한은 8년 만에 첫 올림픽 메달인데요. 이후 수요일엔 다이빙 여자 싱크로 10m 플랫폼에 출전한 북한 선수들이 은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예. 노동신문이 짧은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제33차 올림픽 탁구와 물에 뛰어들기 경기에서 메달 쟁취라는 제목을 달아서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여자 복싱 54kg급에 출전한 방철미 선수도 일단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예. 내일 열리는 준결승 결과에 따라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데요. 올림픽 복싱은 동메달 결정전을 따로 치르지 않고 3, 4위 모두에게 동메달을 수여합니다. 네. 우리 이매지 선수도 같은 체급에서 동메달을 확보했는데요. 결승에서 남북한 선수가 맞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는 이매지 선수가 방철미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예. 북한 말로 그 다이빙을 물에 뛰어들기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시상대에서 우리 탁구 선수단과 북한 선수단이 셀카 찍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이재용 회장이 다 핸드폰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선수단에게. 그 모습도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네, 그렇죠.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와 대조를 이루면서 주요 외신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탁구에서 각각 동메달과 은메달을 딴 남북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서 셀카를 찍는 장면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쓰레기 풍선이나 확성기 방송 네. 등 좀 대치 국면 소식을 많이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올림픽을 계기로 잠시나마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시듯이 이게 빅토리 셀카라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이제 올림픽 후원사인 삼성이 제공한 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이벤트입니다. 혹시나 이제 북한 선수들이 거부하면 어쩌나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흔쾌히 응하면서 흔치 않은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예. 올림픽 정신,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예. 선수들한테 일단 삼성에서 지급한 거잖아요. 준 거잖아요. 그 핸드폰을. 북한에서 그걸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집니다. 탁구에서 이렇게 남북한이 그 하나 되는 모습 사진으로라도 화면에서 보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핑퐁 외교를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과 공영 라디오 NPR 등이 남북 선수들의 셀카 소식을 전하면서 스포츠 외교를 재조명했습니다. 1971년이죠. 미국 탁구 선수단의 베이징 방문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소위 주기 장막을 깨고 1979년에는 미중 간 수교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핑퐁 외교로 불리는데요. 당시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는 작은 탁구공이 큰 공인 지구를 흔들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남북한 선수들 아직까지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함께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북한에서 근데 최근에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지붕만 남은 곳도 많고 피해가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 신의주 등 중국 접경지 압록강 유역에서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예.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이제 수천 채가 넘는 살림집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상당수가 많은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이 겪은 최악의 수재 중 하나라는 평가입니다. 예. 인명 피해도 언급을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상자가 꽤 많을 거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총비서가 수해 현장을 누비면서 피해 수습을 챙기는 모습만 집중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그래서 정말 그 오랜만에 지원을 해주겠다, 수해 지원을 피해 복구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그 의사를 표시했는데 북한이 받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총비서가 신의주로 가는 전용 열차에서 비상 대책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예. 제가 하나 빼먹었군요. 일단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복구하는 모습을 굉장히 무슨 영화처럼 연출하는 장면도 나왔었어요. 네. 예. 그 소식부터 좀 짚어보면요. 예. 그러니까 그 열차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주재하면서 긴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피해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네. 사회 안전 담당 등 당 간부 3명을 그 자리에서 바로 경질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SUV와 또 구명 보트를 타고 수해 현장을 둘러보는 영상과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인구가 20에서 30만 정도인 신의주 쪽이 이제 지도가 나올 텐데요. 압록강과 서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상습 수해 지역인데요. 국경 바로 넘어 이제 단둥에 비해서 지대까지 낮아서 홍수가 잦다고 합니다. 인근 의주군 일대 섬 지역, 특히 이제 황금평과 위화도 등도 물에 잠겼습니다. 위화도 하면은 아시듯이 이제 고려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잘 알려진 곳이죠. 예. 아까 보시는 구명 보트인가요? 그걸 타고 수해 복구 지도를 하고 간 상황에서 사진 보니까 그 보트 가운데 재떨이와 담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수해 복구 지도하러 가는 상황에서도 담배를 이제 또 피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피해를 안타까워하면서 도와주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는데 북한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요즘 뭐 남북 관계 상황을 반영하겠죠. 대한 적십자사의 발표 형식으로 일단 우리 정부는 이제 이재민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동포 A 견지에서 긴급 물자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지원 품목과 방식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김정은이 인명 피해가 이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될 것 같다는 우리 한국 언론의 보도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침수 지역 구조 활동에 참여한 공군 부대를 어제 발표한 자리에서였는데요. 쓰레기 언론의 날조를 보니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면서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와준다고 해도 굉장히 거친 언어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오늘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는데 우리 정보 당국이 건강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건강 이상설은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꽤 꾸준히 제기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회자가 됐습니다. 올해 40살인 김정은의 키가 170cm고 몸무게는 140kg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초고도 비만인 셈이죠. 한때 살을 좀 뺀 것 같았는데 다시 찐 거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됐습니다. 가족력인 심장, 또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또 당뇨 증세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해외에서도 치료제를 찾을 정도라고 합니다. 김정은의 신병과 신상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그러면 후계자는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주애를 최근에 많이 봤잖아요. 근데 김주애가 딸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후계 구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김주애를 공개석상에 자주 데리고 나왔죠. 김주애가 이제 10살이나 11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미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제 호칭 변화를 근거로 삼았는데요. 최근에 향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향도는 혁명 투쟁의 방향으로 이끄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김주애가 2022년 11월에 ICBM 발사 현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죠. 네. 이후 북한 매체의 호칭이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존경하는을 거쳐서 샛별 여장군, 그리고 이제 향도로까지 진화를 한 겁니다. 예, 저렇게 표를 보니까 호칭의 변화가 딱 느껴지는군요. 김주애는 그런데 그 이름, 뭐 나이 이런 게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건가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자식과 관련한 정보는 예. 2013년에 전 NBA 선수인 데니스 로드맨이 평양을 방북했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당시 이제 김정은 부부와 만났고 주애라는 딸아이도 안아봤다고 예. 로드맨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설이 분분한데요. 이름 대신 이제 저희 애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걸 이제 로드맨이 주애로 주애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와전이 됐다. 예. 이런 설도 있고요. 이름을 물어봤는데 주애 또는 지혜라고 발음을 했다. 그래서 아무튼 주애로 알아들었다. 이런 풍문도 있습니다. 예.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김주애를 후계자로 간주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종의 세자인 오빠가 해외에서 유학 중인데 신변 보호를 위해서 김주애를 밖으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네. 무엇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과 리설주가 2009년경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슬하에 아들도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예. 이제 우리 주변 안보 환경 좀 확인해 보죠.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의 역할, 위상 좀 변하고 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번 주에 주요 동향으로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이 도쿄에 모였습니다. 일명 2+2 정례회담인데요. 예. 5만 5천 명 규모의 주일 미군의 평시 또 그리고 전시 작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하와이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주일 미군이 직접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는 통합군 사령부를 만들어서 기존 행정이나 지원 업무 이외에도 독자적인 작전 계획과 이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겁니다. 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주일 미군 창설 이래 가장 큰 변화이자 미일 동맹의 이정표로 평가했습니다. 당초 3스타 중장급인 주일 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주한미군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별 4개 대장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기가 됐지만 예. 일단 3성급으로 유지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결국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조치고요. 또 주요 목적으로는 중국 견제 이게 있겠습니다. 한반도나 대만 또 남중국해 유사시에 신속한 작전을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예. 북중 간의 군사 협력도 계속 강해지는 느낌이고 동북아 안보 지형에서 독일이요. 유엔군 사령부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그 안보적인 변화가 나오는 걸까요? 네, 독일이 유엔사의 18번째 정회원국이 됐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방한해서 어제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가입 행사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예. 유엔사가 6.25 전쟁 발발 직후에 생겨서 정전협정 이행 관리와 또 유사시 대응 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유엔사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6.25 전쟁 당시 유엔 깃발 아래 전투병과 의료 지원팀을 보낸 나라가 총 22개국입니다. 예. 이 나라들에게는 이제 유엔사 가입 자격이 있는데요. 당시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던 그 서독은 파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한국에 별도로 의료 지원단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의료 지원국으로 지정이 돼서 이번에 유엔사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유럽의 안보와 인도 태평양의 안보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또한 한국과 독일이 분단의 아픔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과 중국은 줄곧 유엔사를 수명이 다한 불법 유령 조직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미국의 손아귀에 있는 단체로 이제는 유엔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 동북아 및 인태 지역 안보에서 유엔사의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진화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예.
김정은 총비서가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서 이른바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쓰고 있죠. 화면도 보셨고요. 자,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2,400만 북한 주민들을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민과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반도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